안녕하세요. 용쌤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자, 이제 고입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고 일반고 배정만 남겨둔 시점이죠.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거예요. 자, 내가 원하던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우리 애가 면학 분위기 안 좋은 학교 고등학교로 튕기면 어떡하지? 특목자사고 떨어졌는데 일반고 가서 대학 잘 갈 수 있을까? 온갖 걱정으로 밤잠 설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냉정하고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학교 이름, 학교 네임밸류, 대입이라는 긴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선호도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 간판의 허상, 그리고 대입 가성비 역설,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목자사고 떨어진 친구들,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왜 지금이 기회인지, 이번 겨울방학에 진짜로 만들어야 할 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한번 좀 파헤쳐 드릴게요. 자, 먼저 흔한 착각 같은 거 하나 좀 깨고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학과 같은 뭐 자연과학 전공하면 굶어 죽어, 또는 뭐 취업 안 돼, 무조건 공대 뭐 이런 데 가야지. 자, 이 말이 100% 맞아요? 틀렸죠?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친구가 뭐 취업 걱정할까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졸업생이 뭐갈 데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구들 없어서 못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 물리학과를 나왔느냐,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잘해졌냐, 잘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겠죠. 자,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뭐 특목자사고 가야 뭐 대학 잘 가는데, 저기 그 명문학교 가야지 대학 잘 가는데, 저 학교 가면은 뭐 완전히 자판고라서 대학 못 가는데, 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시죠? 자, 고등학교 뭐 특목자사고를 갔기 때문에, 또는 뭐 소위 말하는 갑방고를 갔기 때문에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잘하던 애가 그 고등학교 가서 거기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반대로 뭐 자판고 같은 비선호 고등학교에 갔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휩쓸려서 놀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고등학교에 갔느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에 갔느냐, 그리고 거기서 몇 등급을 찍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학교 이름만 보고 있어요. 자, 저 학교 교복이 예쁘대, 저 학교 급식이 맛있대, 저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형이 저 학교 갔대.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를 선망하고 배정 결과 일희일비하죠. 이건 마치 물리학과는 무조건 취업 안 된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아주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핵심 키워드 나갑니다. 바로 대입 가성비예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래서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소위 갑방고, 특목자사고, 지역 명문고, 대입 실적이 의리의리한 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자, 어깨 으쓱하죠? 기분도 좋죠? 그리고 나 이제 명문고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대입 가성비는 실제로 바닥을 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서 실적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중학교 때 전교권을 놀려내드릴 거고요. 자, 바로 뒷자리에 앉은 애도 뭐 선행진도 미적분투에 기하 확통까지 다 끝낸 괴물일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내신 1등급 딸 자신 있으세요? 자, 중학교 때 90점 이상 A등급 맞던 실력, 고등학교 상대평가 5등급제에서도 2등급, 3등급 수두룩하게 나오죠. 나는 가서 열심히 하면 중간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명문고나 또 무슨 갑방고에서도 중간은 3등급이에요. 5등급제에서도요. 3등급이면은 인서울, 주유대학, 수시, 학종, 교과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선호도의 함정이에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일수록 대입 가성비는 학생들의 선호도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가장 인기 없는 학교,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교, 분위기 안 좋다고 소문난 학교, 역설적이게도 그곳이 대입 가성비, 내신 따기는 최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면학 분위기 조용하죠? 중요하죠? 휩쓸리지 않는 멘탈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빡센 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 받고 이래저래 하다가 정시 파이터 되게 하고, 조금 널널한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 받고 수시로 대학 가기, 어느 길이 더 넓고 안전할까요? 90% 이상의 학생에게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얼마 전 특목자사고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학생, 학부모님 계시겠죠? 지금도 뭐 좀 화나고 억울하고 뭐
아이가 기죽어 있어서 걱정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용쌤 이 이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우리 냉정하게 객관화해서 봅시다. 여러분이 거기 떨어졌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그 학교 가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압도적인 실력을 아니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요. 만약 턱걸이로 합격했다면 뭐 가서 3년 내내 무슨 꼴을 당했을까, 뭐 깔아주는 거 역할 하지 않았을까, 뭐 자존감도 좀 바닥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옥 같은 경쟁에서 열등감만 키우다가 대입도 멘탈로 다 망가질 확률도 매우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떨어졌다, 일반고 간다, 축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입 가성비가 갑자기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목고 준비하면서 했던 공부량, 선행진도, 치열함, 그거 사라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머릿속에, 몸속에 남아있죠. 제대로 했다면 그 무기를 가지고 일반고 가세요. 거기 가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저는 그 골목대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대입에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카드예요. 특목 자사고 떨어져서 일반고 갔다가 전교 1등 찍고 의대 갔다. 이거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가성비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깨 펴고, 자, 신은 여러분에게 너는 가서 바닥 깔지 말고 저기서 머리가 되라고 하면서 일반고라는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기회를 우울해하고 날려버리는 바보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정 결과는 뭐 제가 뭐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늘의 뜻이에요. 어느 학교에 배정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쨌든 이런 남은 기간 좀 잘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고등학교 1학년의 첫 중간고사, 이 시험이 실제로 여러분의 3년을, 아니 뭐 대학 간판을 결정짓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1 첫 시험 망치고 나서 이제 적응했으니까 기말부터 잘 봐야지, 이런 학생, 자, 죄송하지만 내신은 앞에 것까지 성적까지 다 반영되죠. 한번 망친 점수는 3년 내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만회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요. 자, 어느 고등학교에 갔느냐를 따질 시간 없어요. 자, 내게 맞는 고등학교를 고민할 시간도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내신을 씹어먹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남은 1월과 2월 무엇을 할까요? 자, 선행진도 이것도 중요하죠. 수학 문제, 심화 문제 푸는 거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고등학생다운 공부 습관 만들기입니다. 자, 중학교 때처럼 시험 기간 뭐 2주, 3주 반짝해서 뭐 90점 이상 받던 습관, 그거 못 버리면 고등학교 가서 100% 망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량은 중학교의 3배, 4배가 넘어요. 자, 벼락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공부 시간, 그 시간 제대로 하기예요. 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학원, 일타 강사 수업 들어도 소용없죠. 자, 남들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인터스쿨 가서 앉아 있는 척 하는 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주어진 공부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필기 잘하는 거예요. 학원이든 인강이든 학교든 수업 중에 손을 움직이세요. 수업 중에 손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1 내신 대비에 올인하세요. 제가 그 바로 직전에 올린 겨울방학 공부법 영상에서 이 부분 뭐 어느 정도 좀 설명 잘 했으니까 그 영상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학교 가는데 나만 약간 좀 떨어지는 학교 가서 불안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고교 내신은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예요. 남들이 다 가는 좋은 학교,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레드오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학교,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혹은 뭐 특목자사고에 떨어져서 뭐 가게 된 일반고, 야,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입 가성비는 여러분의 선호도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간판 쳐다볼 시간 없어요. 교복 브랜드 따질 시간 없어요. 자, 지금 당장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공부해서 다가올 고등 중간고사를 위한 압도적인 공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3년 뒤 웃으면서 대학 정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자만했던 학생이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에 갔든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활용해 하는 친구들, 이렇게 영리하고 독한 학생일 거예요. 자, 여러분의 전화위복 반전 드라마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